Won't you take me home? Give me wings to fly. 지난 시간은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부하면서 기온에 따라, 강수량에 따라, 지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생활 양식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올리브나 포도 등이 지역의 기후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오늘 저는 지중해 연안 지역 중에서도 특히 이탈리아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인 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Won't you take me home? I can wait another minute. I can wait another second to be with you for an eternity. I feel like I am in a daydream. Every moment that I spend with you, with you. Won't you take me home and give me wings to fly? We can be alone in the castle in the sky. We can run away and leave this world behind. Please just take me home to a castle in the sky. Castle in the sky. Castle in the sky. Won't you take me home? Won't you take me home? Give me wings to fly. We can run away. Castle in the sky. 피자가 처음 시작된 곳은 이탈리아가 아닌 고대 그리스나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의 피자는 단순히 밀가루 반죽을 구운 빵에 토핑을 얹어 먹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고대 그리스가 현재 이탈리아의 나폴리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피자라는 음식이 이탈리아 반도 남부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피자를 만들어 먹었던 흔적은 나폴리에서 가까운 도시인 폼페이의 고대 유적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기 79년 나폴리 인근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은 나폴리 일부 지역과 나폴리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시인 폼페이에 큰 피해를 주었고, 특히 폼페이는 화산에서 분출되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에 묻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근대에 와서야 폼페이 유적 발굴이 시작되고부터 화려했던 예전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폼페이 유적이 오늘날 피자 가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화덕을 갖춘 베이커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I can wait another second to be with you for an eternity. I feel like I am in a daydream. Every moment that I spend with you, with you. 16세기 무렵 신대륙 발견 이후에 남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토마토가 들어오고 가난한 나폴리 사람들이 밀반죽 위에 저렴한 토마토를 얹어 먹이면서 지금과 같은 피자가 탄생했고, 나폴리에 피자를 파는 집도 등장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피자는 가난한 하층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이었으며, 잘 사는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았고 심지어 쓰레기 같은 음식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89년 이탈리아의 왕 um베르토 1세 아내인 마르게리타를 위해 만들어진 마르게리타 피자를 계기로 이탈리아 사람 누구나 즐기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왕족이 먹으니 너도 나도 먹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유행하게 된 거죠. 피자를 발달시킨 나라는 이탈리아지만 피자를 세계적으로 보급시킨 나라는 미국입니다.
19세기가 끝날 무렵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이민자들이 주로 같은 이탈리아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이탈리아에 주둔했던 미군들이 피자에 맛을 들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즐겨 먹기 시작하면서 피자를 즐긴 사람들이 미국 내에 더 많아졌습니다. 이후에 단순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인 피자는 미국에서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되며 인기를 끌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미국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까지 피자의 역사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중간에 화산 폭발로 사라졌던 도시 폼페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오늘 본격적인 수업의 주제는 자연재해와 인간의 삶입니다. 자연재해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서, 그리고 우리는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재해는 크게 기상재해와 지질재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기상재해는 홍수, 강풍, 폭설, 가뭄 등이 있고 지질재해에는 화산활동, 지진, 쓰나미라고 부르기도 하는 지진해일 등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삶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인명과 재산상에 큰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농경지나 산업시설 등의 생산 공간 그리고 주택 등의 생활 공간을 파괴하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줍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란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물들을 말합니다. 자연재해는 대부분 특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태풍은 수온이 높은 해상에서 잘 발생하는데 태풍이 주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위치한 지역에 태풍에 의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지진과 화산활동의 대부분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합니다. 지구상의 지진 중 약 90%가 이곳에서 발생하고 활화산 중에 75%가 이곳에 분포합니다. 워낙 많은 지진과 화산활동이 반복되기에 이 환태평양 조산대를 불의 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자연재해를 겪어온 지역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방법으로 재해에 대비해 왔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 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방어시설물 구축 등 노력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시민은 안전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기에 정부는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비슷한 충격의 자연재해를 겪는 경우 선진국보다는 경제력이 약한 국가일수록 피해가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정도는 나라의 경제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साथीहरूका कोही बेलामा अरूहरू चाहिँ कुनै कुनैलाई के भएको थियो कुनै घाइते भयो कुनैको हात त्यस्तो भाँच्यो खानेलाई पानी छैन खानेलाई चामलहरू छैन 2015년 4월 25일 네팔에서 규모 7.8의 큰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네팔은 8,0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66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GDP의 35% 정도가 소멸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2015년 칠레에서는 규모 8.8의 더 큰 지진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하지만 11명에 그쳤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더 약한 네팔은 내진 설계와 같은 방법으로 재해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할 여유가 없었으며 재해 발생 이후 피해를 수습하고 복구할 역량 역시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은 국가의 복구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주민과 아동을 위한 구호활동을 펼치는 한 NGO 단체의 사례를 보며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Which is one of the hardest hit due to this earthquake. We are now right now distributing shelter kits, which has tarpaulin, blankets,
baby blankets. भूकम्पको 48 घण्टापछि गोर्खा पुगेको थियौँ। त्यसपछि हामी नेपाल सरकारसँग मिलेर गोर्खाको अत्यन्तै विकट ठाउँहरू, जुन ठाउँमा ट्रान्सपोर्टेसन थिएन, जुन ठाउँमा एकदमै सबैभन्दा बढी प्रभाव परेको थियो, त्यो ठाउँमा चाहिँ हेलिकप्टरबाट करिब 1600 सेल्टरहरू र किचन आइटम्सहरू हामीले पठाउन सक्षम भयौँ। Save the Children has received 500 metric tons of relief goods, and many of them have already been distributed to the affected population. Moreover, our mobile health units have already seen over 1,000 patients. Save the Children has also established 26 child-friendly spaces for children in order for them to be able to play and learn at the same time, and also for them to start with their normalizing. 지금까지 자연재해의 유형,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순으로 자연재해와 인간의 삶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역시 저도 좋아합니다.